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1%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자, S&P 500 같은 경우는 1.16%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어쨌든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흐름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 이틀,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 자, 조정이 한 이틀 정도 또 이어지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투자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아예 안 하기보다는 돈이 어디에 몰리는지를 보면서 섹터별 집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대형주가 있고, 자, 중소형주가 있죠. 뭐 지수로 본다면 러셀이 있는 것이고, 그쵸? 이쪽은 이제 뭐 나스닥이나 뭐 세배로 본다면 FNGU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 것인데, 자, 두 종목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르질 않았고, 지금 대형주들은 뭐 2배씩 거의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비싼 것들이 투자를 할 돈이라면 차라리 이러한 중소형주를 산다면 몇십 배씩 올라갈 텐데 왜 대형주만 올라가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시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한 안전한 회사, 망하지 않을 회사에 투자하는 수요가 상당히 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시장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 올해 들어서 지금 거의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그쵸?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이미 전고점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뭐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고, 자, 상승폭으로 본다면 40~50%가 넘는 그러한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보자면 가벼운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고,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이렇게 찍은 뒤에 거의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많은 자금들이 지금 현재 대형주로 쏠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막 소형주, 페니주 이런 거에 들어가 봤자 지금은 크게 주목을 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다른 어떤 알트코인 같은 것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비트랑 이더 같은 경우는 착실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주 쏠림 현상이 조금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짤 수 있는 종목, 뭐 세배 기준이라면 FNGU라던가 뭐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지표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연이틀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 이 MACD 상으로 시그널선을 쭉 뚫고 갈지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자,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시그널선 돌파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히 매수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SOXL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이미 하방을 찍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도 상방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조금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매수할 만한 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QQQ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그널선 돌파하려는, 즉 시그널선을 돌파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추세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요 이틀 동안의 하락으로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확 뚫어버리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비중을 늘려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았고, 그래서 저번 주에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이면 자, 매수를 결정할 만한
그러한 저점 구간이 잡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이틀 좀 조정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애매해졌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 조금 지켜보시면서, 자, 나스닥이나 QQQ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돌파, 즉 추세 에너지가 조금 터져 나오는 부분이 생기는지 그 부분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자, FNGU나 SOXL 같은 경우가 오히려 TQQQ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인 섹터 세배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확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지역은행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을 찍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매수하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몰려서 추세가 살려가는 종목이나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노리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자, 인버스를 탈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정배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인버스를 타시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하루아침에 수익률을 다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신나서 2% 먹었다고 해봤자 또 오늘 반대쪽으로 2%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아무리 뭐 이렇게 선물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요 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투자 포지션을 잡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대형주 쏠림이 심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쭉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자, 테슬라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역배열과 정배열을 구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러한 강한 랠리가 나오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역배열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많은 종목들이 정배열 구간에서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굳이 뭐 테슬라는 차라리 괜찮아요. 소형주 같은 곳에 들어가서 꽤 오랜 시간 물려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러한 대형주 위주의 흐름을 타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페북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자, 갭상승 만들고 나서 갭을 메우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좀 더 갈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이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는 주요 섹터로서는 AI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챗 GPT를 통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뭐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통역, 일상 서비스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에 이러한 AI 자체를 접목을 시켜서 상당히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상당히 몰리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종목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어떤 양극화가 들어가고 있고, 자, FNGU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의 초입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흐름, 그리고 SOXL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두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QQQ 역시도 추세가 나쁘진 않지만 이미 상방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돌려놓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좀 더 안전한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